자, 선생님이 이제 다 설명은 해줄 건데 이 문제 풀이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구조에 대한 분석이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수능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닌데 자꾸 문장을 분석하려는 노력을 해야 처음 보는 문장도 쉽게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말들이야, 사실은. 이런 말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첫 번째 내가 주문하는 건 이런 것을 계속 먼저 보라는 거야, 독해할 때. 한번 볼까? 1강의 11번. 더스는 뭐야? 그러므로니까 이 구조가 이 빈칸과 다음 내용이 국어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 인과관계라는 거야. 이러니까 이런다야. 그지? 그래놓고 잘 못 알아듣겠니? 예를 들어서 이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예시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두 개의 예시를 들 수도 있어, 없어? 한 주제를 놓고 두 개의 예시, 세 개의 예시도 들 수가 있지. 그래서 요거 따로 정리할 건데 similarly라는 표현은 마찬가지로라는 뜻인데 이걸 보통 구조상 언제 쓰느냐? 동의어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likewise라는 동의어 이 둘밖에 없어. 이 뜻으로 쓰이는 게. 이럴 때는 보통 앞뒤의 주제는 어떤데? 계속해서 주제는 같은데 이제부터 예시에 뭐가 바뀌겠다? 소재가 바뀐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주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개미도 매일매일 나가서 식량을 구해오지 못하면 죽을 것이고, 또 인간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면, 그럴 때 중간에 들어간 게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주제는 공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분석을 해보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예시를 통해서 이것의 인과결과로 나오는 이 결론을 찾으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이 연결으로 구조를 잡아보면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 들어있는 부분이야, 사실. 그래서 내가 강약 조절을 하라 그랬지, 힘을 빡 주고 읽어야 될 부분이 저기라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걸 추론해내야 되는 게 이 문제야. 됐어? 그러면 쭉 가볼게. In addition to changing a hypothesis by being more specific about which amounts of one variable had what effect, 이렇게 돼 있어. 되니까 압박이 느껴질 텐데 여기서 최초의 어휘가 힘들어지면 해석이 잘 안 되거든. 가설을 바꿔. In addition to는 뭐뭐 이외에도라고 번역할 거야. 선생님, 에디션이 추가인데 왜 저렇게 번역하셨죠? 에디션이 왜 추가인데 저렇게 번역하셨죠? 이것 이외에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작년 건데. 저 잘못 봤는데. 어허. 그러니까 찾아도 안 나오지. 그거 말고 올해 버전 수능 특강 독해연 샀어? 아, 집에 있어요. 그거 버려버려, 작년 거지. 네. 보시고요. 11번. 그럼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에 추가로 한다는 건 뭐야? 정신이 맑아지는 것 말고도 뭔가가 더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in addition to 그러면 뭐뭐 외에도 이렇게 번역할까요, 우리는? 그럼 이건 당연하게 있다는 얘기야. 가설을 바꿀 수 있어. 중요한 건 여기인데 좀 더 구체적이 됨으로써 가설 자체가 좀 더 구체적이 되는 중요한 방식이야. about 무엇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양. 가설을 세웠을 때 그 중에 하나의 변수가 얼마만큼의 양을 가지느냐. 다시 한 변수의 어느 정도의 양이 무슨 효과를 갖느냐. 자, 중요한 단어 이거야. 가설을 세울 때, 가설이라는 게 뭐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 근데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 속에 들어있는 변수가 많아. 예를 들어서 가설 속에 A가 이렇게 많아. B는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원래 나는 이게 B라고 생각했거든, 가설을 처음 세울 때. 근데 검증해보니까 A가 더 많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가설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뭘로 바꾼 거야 이거는? 특수성이 아니라 A가 많아서 바꾼 거 아니야? 다시 B에서 A라는 것으로 바꾼 이유는 뭐 때문이야? 가설을 검증할 때 변수가 A가 많아서 바꾼 거 아니야. 난 B인 줄 알았더니 A가 많으니까 A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가설을 바꾸는 거야. 이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가설을 세웠는데 그 가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바꿀 때 보면은 그 가설 중에 변수 하나하나가 양이 많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니 모르면 뭉개고 넘어가. 양으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걸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야. 이것 말고도 너는 또 가설을 바꿀 수가 있어. 양으로 안 바꾸고 뭘로 바꿀 수 있대? 보세요. 똑같잖아 구문이. 좀 더 구체적이 될 수 있는데 이 뒤에 거 똑같잖아. about 이것으로도 가설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야. 다시 말하면 가설 바꿀 때 양으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라 빈칸은 다른 것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네 가설이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인 구조를. 일반적이라는 건 뭐야? 많은 거야. 일반적이다가 뭐야? 대부분을 차지한다지, 그지? 그런 A가 많은 가설을 네 세운 가설이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너는 너의 가설을 발전시킬 수 있대. 대세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어떻게 한대? 만약에 너의 가설이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너는 할 수 있다. 그 가설을 좀 더 이것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이것 말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요게 재지수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너의 가설을 브레이킹 뭐 한대? 쪼개는데 that multidimensional construct 좀 더 다차원적인 구조로 break down 어떻게 한다? 몰라도 돼. 양이 많으면 무조건 많은 줄 알았더니 양으로만 볼 게 아니네. 이 중에 B는 자세히 보니까 이 A를 무시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네. 그럼 끝까지 B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말 잘 들어? A로 바꾸는 건 뭘로 바꾸는 거야? 양으로 바꾸는 거지.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A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럼 당연히 가설이 맞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B라는 게 얘네들을 다 무시할 정도로 엄청난 뭔가 효과가 있는 거야. 오케이? 얘네들의 효과를 다 무시할 정도로 큰 효과를 가지는 거야 얘네들이. 양은 적어도. 그럼 뭐야? 이번에는 A였는데 당연히 A가 많아서 A라고 나와야 되는데 얘네가 영향력이 크니까 좀 더 쪼개서 보니까 B가 전반적인 양보다는 B가 하나가 가지는 영향이 크다. 그럼 이건 B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내가 쉽게 설명한 거야. 가설을 바꿨지 둘 다. B에서 A로 바꾸고 이건 A에서 B로 바꿨지. 이건 뭘로 바꾼 거야? 양으로 바꾼 거지. 얘는 뭐야?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서 A를 B로 바꿨다면 양으로 바꾼 게 아니잖아. B가 적어도 B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봤기 때문이잖아. 그치? 그 하나의 특수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어떻게 봤겠어? 쪼개고 들어가서 봤겠지. 대충 양만 본 게 아니고.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단서는 break into야. 전반적인 양을 평가한 게 아니라 적더라도 그 하나의 특수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가설을 바꿔나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서 뭐 가설의 관계 이런 거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단위어만 잘 생각하면 돼. 양으로 바꿨는데 이번에 양이 아니라 여기서 뭐만 보이면 돼? 물론 네가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양적으로 승부한다면 너는 이제 더 개선시킬 수 있는데 브레이크 인투니까 쪼개서 여기 뒤에 뭐야? 인디비주얼 포괄적이냐 개별적이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봄으로써 그리고 making hypothesis 가설을 이번에 만드는데 involving 그 개별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는 거 뭐야? 반영을 한다는 거지. 처음의 상황에서는 이 B가 어떻게 되겠어? 반영됐겠어? 무시됐겠어? 양으로 승부할 때는 무시돼야 되지. 근데 개별적으로 들여다볼 때는 B가 오히려 양은 많아도 얘가 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럼 이번엔 B로 바꾸는 거야. 양은 적어도. 어떻게 해서 이건 양이 적은데도 B로 결론을 냈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얘가 효과가 커서. 영향력이 커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왜 그런 거 있잖아. 한 반에 아이들이 평균이 다 50점, 한 반에 아이들의 평균을 잡았더니 50점이야. 공부 못하는 반이래 그랬어. 근데 산술 평균의 함정 알지? 그래서 이 반은 공부 못한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 못하는 애가 더 많을 테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상위권의 3분의 1은 전교생 중에서 탑이야. 전교 1, 2, 3등이 있어. 근데 밑에 애들이 너무 못해서 반평균이 낮은 못하는 꼴통반이야. 근데 우리는 이 반을 공부 못하는 반으로 볼 수가 없는 거지. 이 반은 선생님이 못 가르친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어 없어? 전교 1, 2, 3등이 있어. 근데
나머지들 공부를 못해서 반평균이 낮아. 그건 뭐야?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 반은 공부 못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지. 그건 양으로 승부한 거잖아. 근데 평균이 이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에 전교 1, 2, 3등이 있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때? 함부로 이 반 가르치는 교사가 잘못 가르친다라고 가설 세우면 돼, 안 돼? 전교 1, 2, 3등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쪼개봤더니 1, 2, 3등이 있어. 그럼 선생님이 못 가르치는 반이야? 그래도 괜찮은 반이야? 괜찮은 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단 말이야. 그 3명을 쪼개서 봤을 때 양은 적어도. 오케이? 이해됐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봐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예를 대충 보면 돼. rather단이 뭐였니? 뒤에 게 아니라 앞에 거지. 그래서 보통 보면은 A rather than B. 이거 올해 수특 교재 엄청 나와. 이게 뭐야? B라기보다는 누구야? A지. 문제는 이 문장에 A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때로는 문장을 쓸 때 이거 먼저 쓰고 A를 어디다 둘 때가 있어. 뒤에 둘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소리야. 우리 뭐 하지 말자 그랬지 위에서. 가설을 세울 때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한 게 뭐랬지? 포괄적인 양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랬지. 쪼개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설을 세우는데 뭐라고? 사랑. 그냥 사랑이야. 사랑은 증거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사랑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나? 좀 더 읽어봐. 사랑은 증거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양으로 증거하는 거야. 근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래? 너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어떤 측면, 사랑의 측면을 보는 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쪼개고 들어가는 거지. 사랑 전체가 증가한다 이렇게 가설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랑의 어떤 측면이 증가하는지 쪼개고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랑의 어떤 측면, 그게 뭐야?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헌신, 친밀감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will increase over time. 이게 더 훌륭한 가설이라고. 다시 사랑이 커진다. 이게 아니라 사랑의 헌신 부분이 커진다. 사랑의 친밀도가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결론도 나와. 반면에 다른 측면, 열정적인 사랑은 어떻게 될 거다? will not increase.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누가 첫눈에 뿅 갈 때 그 열정적인 사랑을 끝까지 가져가진 않잖아. 점점 이제 식는 건 아니고 첫 만남 그 첫 만남의 순간을 그대로 가져가는 사랑은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 전체가 감소하는 건 아닌데 처음에 뭐라고 해서 사랑은 끊임없이 증가한다 이렇게 양으로만 얘기했지. 포괄적인 양으로. 그럼 사랑을 증가시킬 때 감소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쪼개고 들어가 보니까 다 증가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감소하는 부분도 있어 없어. 그럼 그것까지 반영한 가설이 훨씬 더 훌륭한 가설이에요 말이야. 100%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100% 증가한다 이랬는데 요즘 좀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100% 증가하는 건 아니다. 반평균이 낮으니까 공부 못하는 반이다. 알고 보니까 전교 1, 2, 3등이 있네? 그렇다고 이 반이 그럼 공부를 아예 못하는 반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더 정확하고 훌륭한 가설이라는 거지. 이해 안 됐어?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사랑의 예시가 좀 불편하면 마찬가지로 또 똑같잖아. 이것도 rather than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냥 첫 번째 나올 내용은 뭐겠어? 개별적으로 파고 들어간 거 아니면 포괄적으로 본 거? 포괄적으로 양쪽으로만 본 거지. 이번엔 주제가 스트레스야. 그냥 스트레스 뭐 한다 그래? 인터피오이드가 방해한다.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뭐 한다? 방해한다. 근데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억의 어떤 부분을 방해하는데 이것까지 봐야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너는 try to find 찾으려고 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어떤 기억력의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떻게 들어갔어?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가설을 세우는 거지. 자세히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됐니? 그래서 나머지 내용 is it encoding 기억력이야. 기억력이 아까 우리 헌신이나 뭐 친밀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인코딩 내가 배웠어. 인코딩 수특 영어에서 배웠잖아. 인코딩이 뭐 하는 걸 그랬어? 눈으로 본 것을 기억에 저장하는 방식이지. 그거 리허설 예행 연습 organization 구성 또는 retrieval 이거 회상이야. 회상이 뭐야? 되찾아오는 거지. 물건 되찾아오는 개가 뭐였어? 리트리버 할 때 그 리트리버야 이거야. 리트리버는 사냥감을 되찾아오는 강아지야.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옛날 기억을 되찾아오는 것도 리트리버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외우면 돼. 이게 다 기억력. 이렇게 세분화해서 가설을 세워야 돼. 이게 다 감소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 구성요소 전략. 이게 구성요소 전략이 뭐야? 전체를 양을 보는 거야? 아니면 개별적인 구성요소를 보는 거야? 구성요소를 본다는 그런 전략은 페이오프가 득이 된다. 요거 외워. 적어놓고요. 페이오프. 이거 안 외우면 몰라. 득이 되다. 개이득이야. 이 전략은 득이 된다. 누구한테도 득이 돼? 자산 이용 말고 사회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게 득이 되고, 뒤에 보면은 and 인성 심리학자들한테도 득이 된다. 이런 말이야. 결론은. 되니? 그 다음에 후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농계고 넘어갈 거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하는 사람한테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설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자, 주제가 좀 어려웠어. 어려웠지만 이렇게 어려울수록 다시 한번 볼까? 주제 던졌지. 이렇게 하는 것 외에 이게 뭐였어? 양으로 승부하는 것 외에 좀 더 자세히 봐야 된다 그랬지. 결국 여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야? 밑에 나온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이고 쪼개고 들어가는 게 훌륭한 가설이다. 그 내용 빈칸에 있으면 되겠지. 자, 선택지 볼 거야. 1번. 선택지 해석하면 내가 답이다 싶은 거 바로 체크하면 돼. Which aspect? aspect 아까 측면이라고 그랬어. 하나의 변수의 어떤 측면이 변수 양이 아니고 하나의 변수야. 가설을 세웠을 때 그 하나의 변수. 아까 예를 들자면 뭐야? 사랑에 대한 intimacy, commitment 이런 변수들이야. 그게 a variable이야. 하나의 변수. 스트레스는 뭐였어? retrieval, rehearsal 이런 변수 있지? 그 하나의 변수의 어떤 측면이 결국 각각 뭘 갖는가? 어떤 효과를 갖는가? 1번 답이야. 아닌 거 읽어볼까? 다른 변수들이 같은 효과를 가지면 되는데. 이건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니까 양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 샘플 사이즈의 크기, 표본 크기의 역할,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확증하는 데 있어서, 검사하는 데 있어서 표본 크기의 역할. 이건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표본이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전혀 상관없고, methodology는 방법론이야.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는가?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변수를 조사하자 그랬지 변수를 측정하자는 게 아니야.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 변수 이건 말도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 지문에서 남는 게 뭐야? 측면. 하나의 측면을 본다는 게 어떻게 보는 거야? 몽뚱그려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어려운 문제 맞아. 어려운 문제 맞는데 이 문제를 내가 나오면 못 풀겠다가 아니고 기억나? thus, example, similarly 이런 구조로 이거보다 쉬운 문장이 나왔을 때 쉽게 맞춰야 돼. 쉬운 내용이 나왔을 때. 그러니 단어 보고 밑에 단어 여기 있는 단어 꼭 보라 그랬어. 수능 연계 규정인데 밑에 단어 정리까지 해놨으니까 이 단어는 니네 모의고사나 실제 수능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는 단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뭐가 될 수 있어? 식단이라는 게. 니네 뭐 먹냐에 따라서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가 돼? 식단 자체가. 식단 자체가. 본문에 식단 자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하나의 뭐라고 할 수 있어? variable. 지금 본문에 계속 나왔지. 변수. 자, 두 번째, 환경적인 이슈는, 환경적 문제들은 가지고 있다. 환경 이슈가 정치적인 측면이 있어. 야, 측면 단어 뭐였어? 측면이 뭐였어? aspect였지? aspect랑 동의어가 dimension이야. dimension의 이 D가 어떨 때 쓰는 거야? 3D, 2D, 4D 할 때 이 D가 dimension의 약자야. 차원이 측면이라고. 야, 그렇게 너 1차원적으로 생각해.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봐. 뭘 바꾸란 얘기야? 생각의 측면을 바꾸란 얘기잖아. 그래서 디멘션이 aspect랑 같은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의 무엇을? 나 누구랑 얘기하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녀가 가진 뭐? 아까 해석을 안 해줘서 그런가? prejudice. 시험 대비할 때 뭘로 배웠어? prejudice. 이게 편견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이제 고3 수능 앞두고 있으니까 정리할 거야. 주디스가 어떤 동사에 나올 거야? 젖지 알아? 니네 젖지? 뭐하다? 판단이지. 이거 판단이거든? 주디스가?
풀이는 보통 언제 붙이기? 그래서 이게 확인도 안 하고 미리 뭐 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앞선자니까 선. 미리 의견이 들어오지? 선입견이 그런 말이에요. 먼저 선자, 들어올 입자, 견해 견자. 확인을 하고 믿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아이 우진이 또 안 올 거야 오늘 뭐 이런 거지. 그럼 뭐 은비가 뭐라 그래? 선생님 왜 이렇게 우진이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세요? 이렇게. 자 바이어스는 이 바이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뜻이야. 치우칠 한자로 뭐 편파 이런 말 들어봤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달라. 선입견은 판단 안 하고 미리 생각하는 거고 편견은 막 그냥 누구 편만 드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내용에 따라서 의미가 비슷할 수 있지. 우진이가 맨날 지각한다는 선입견. 우진이는 지각할 거다라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편견. 출석을 해도 뭐라 그래? 내일은 늦겠지 뭐. 그럼 난 뭐 있는 거야? 편견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스테레오타입. 뭐였어? 바꾸지 않는 생각이야. 이걸 뭐라 그래? 고정, 관념. 자, 내가 이 단어 정리를 왜